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F-5F 타이거 II 도입 배경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공군이 전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조종사 양성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 기체는 F-5E 타이거 II 복좌형 버전으로 앞뒤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훈련기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항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전력을 확충해야 했고, 동시에 숙련된 조종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단좌형 전투기만으로는 조종사 훈련 과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F-5F는 실전용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교관과 훈련생이 함께 탑승해 실제 전투 상황에 가까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공군 조종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험을 쌓고 실전에 투입될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 속에서 이 기체를 도입함으로써 한미 간 방위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한국은 자체 항공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F-5F 도입은 훈련, 작전,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F-5F 타이거 II 주요 역할은 단순한 훈련기에 그치지 않고 고등 훈련기와 경량 전투기의 중간 단계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기체는 복좌형 구조 덕분에 교관이 훈련생과 함께 탑승하여 실제 전투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좌형 전투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 훈련생 조종사는 공대공 전투 기동, 공대지 타격 훈련, 레이더 운용 등 실전에 근접한 다양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고, 교관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조종사의 기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F-5F는 소규모 충돌이나 국지적 방어 상황에서 경량 전투기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훈련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도 투입 가능한 다목적 자산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던 냉전기에는 공군이 보유한 전력 자산 하나하나가 중요했으며 F-5F는 전력 공백을 보완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했다. 결국 이 기체는 조종사들의 실전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전투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으로서 대한민국 공군에 크게 기여했다. F-5F 타이거 E는 1970에서 80년대 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핵심 기종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전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공군력이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고, 새로운 전투기의 대규모 도입이 진행 중이었으나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 필요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F-5F는 단순히 훈련기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기 대체 전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이 기체는 경량이면서도 기동성이 뛰어나 전술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했으며 대규모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전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단좌형 전투기인 F-5E와 함께 편대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고, 필요시에는 야전 상황에서 직접 교전에도 투입될 수 있었다. 또한 훈련과 실전 투입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공군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이유로 F-5F는 한국 공군이 안정적으로 전력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으며, 당시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평가되었다. F-5F 타이거 E는 기본적으로 F-5E 타이거 E와 동일한 성능을 공유하지만 복좌형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조종사 훈련과 전술 훈련에 최적화된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지녔다. 전방석과 후방석에 각각 훈련생과 교관이 탑승할 수 있어 단좌형 전투기에서는 불가능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이 가능했다. 이는 고난도의 기동, 공중전 전술, 무장투하 훈련 등 실제 전투와 유사한 상황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했다. 성능 면에서 F-5F는 F-5E와 동일한 엔진을 장착해 뛰어난 기동성과 가속력을 유지했으며, 무장 또한 제한적이지만 공대공 미사일과 폭탄을 운용할 수 있어 경량 전투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복좌형 구조로 인해 연료 탑재량과 항속거리가 다소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으나, 훈련과 단기 전투 임무를 주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이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설계는 공군 조종사들이 전술 훈련에서 실질적 경험을 쌓고 동시에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적합했다. 결국 F-5F는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다목적 경전투기로 기능하며 한국 공군의 실전 대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F-5F 타이거 E는 단순히 해외에서 완제품을 도입한 전투기가 아니라
일부 기체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통해 면허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전력 확보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자체 항공기 제작 능력을 축적하고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은 본격적인 항공기 독자 개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F5 시리즈를 생산하면서 점차 제작, 조립, 유지보수 능력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후일 T-50 골든이글, FA-50, 그리고 KF-21 보라매와 같은 한국형 항공기 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면허 생산 과정에서 국내 기술진과 엔지니어들은 최신 전투기의 구조와 시스템을 직접 다루며 실질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 방위산업 자립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단순히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과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갖춤으로써 유지비 절감과 신속한 정비 능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F-5F 위 국내 생산은 공군 전력 강화뿐 아니라 한국 항공 산업의 성장과 기술 자립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F-5F 타이거 E는 오늘날 이미 퇴역했지만 대한민국 공군 역사 속에서 조종사 세대를 길러낸 상징적인 기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복좌형 전투기는 단순히 훈련기의 역할을 넘어 수많은 젊은 조종사들이 실전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같은 존재였다. 수십 년간 한국 공군의 훈련 체계 속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조종사들에게 공중 기동, 전술 훈련, 무장 운용 등 실전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했다. 그 결과 F-5F는 단순히 비행 기술을 가르치는 도구가 아니라 공군의 전투 정신과 전문성을 계승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또한 1970에서 80년대에는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보완하며 직접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기체는 실전적 의미와 훈련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퇴역 이후에도 여러 박물관과 기념 공간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항공사와 군사사의 발전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결국 F-5F 타이거 E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사를 상징하는 기체로 기억되고 있다. 조종사와 국민 모두에게 오랜 기간 자부심을 안겨준 항공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